퇴임 후에 뭐 한다고요?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잊혀진 사람이 하는 게 도대체 이런 겁니까? 655쪽. 야, 지 혼자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좀스러운 뭐 좀 힘들었는지 또 누구 뭐 불러가지고 또 대담하는 식으로 해서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책입니까 제목이? 이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최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책을 몇 권 이렇게 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책을 655페이지를 쓰려면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한 2만 원 정도 하는 책은 한 300에서 한 350페이지쯤 되거든요. 네. 650페이지의 책을 내려면요. 이게 상당 기간 기획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1년은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인이 퇴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퇴임하자마자 책 쓰려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 책 써본 사람은 압니다. 책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650페이지를 네. 쓰려면 그때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지고 싶은 남자가 되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 꼭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잊혀지라고. 왜 나가자마자 책 쓰는 걸 기획해가지고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 이 책을 왜 던지냐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볼 때 이제 내용은 계속 지금 좀 이따 이제 하겠지만 이 책을 쓰려고 기획한 의도부터가 이 처음부터 거짓말 투성이라는 거예요. 잊혀지고 싶다면서. 근데 왜 책을 써? 저는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 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 대통령의 회고록이란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은요 회고록을 이렇게 급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의 레이건, 뭐 영국의 대처, 저도 대처 수상이 쓴 책을 한 2권 정도 봤는데 어허. 그 책은 보면 뭐 스테이트 크래프트나 이런 책 보면은 그분이 상당 기간 지나서 정말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고 이번에 그런 게 한두 그게 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특히 개인 이거는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하는 외교 정책에 똥 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춧가루라고 좀 표현해 주세요. 제가 아침부터 진짜 밥맛 떨어지게 얘기하는데 읽는 것 자체가 좀 밥맛이 떨어지는데 사실 이 책 왜 썼겠습니까? 나 살아있다 플러스 좀 사줘. 사실 그 문 대통령이 그 퇴임하기 직전에 셀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봉도 확 올리고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화된 차 1억 2천만 원짜리 차 챙기고 영혼도 많다고 하던데. 경호원도 딥다 챙기고 아방궁처럼 다 만들고 영혼이 한 60명. 그리고 그 청와대에 있는 집기들 다 다 가져갔다라는 의혹까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부족했습니까? 이제 또 돈 벌라고 655쪽 책. 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게. 이거 아니 뭐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께 서비스하는 측면이라면 그냥 공짜로 팔지 뭐. 네. 공짜로 내놓으세요. 실비로 내놓으세요. 예. 기부로 내놓으시고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겠지만 이 책이 기획된 의도라든지 시중에 내놓는 그 어떤 시기의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기밀이거든요. 네, 그럼요. 특히 외교 사안이라든지 안보 사안, 특히 북한 핵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김정은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냥 책에다가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다 이제 이 미주알 고주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최소한 후임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더 내도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회고록 괄호 열고 외교 안보편. 그러면 더 나오겠군요.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소리야. 완전히 이건 뭐 이거는 돈 벌려고 돈독이 그냥 팍팍 오른 거 아닙니까 이거? 29,700원이네요 이게. 아니 대통령 기록관에는 뭐 없다는 게 많던데 네. 이렇게 책을 찍어내면 그 아주 곤란한데요. 아주 곤란하죠. 그 뭐 아주 곤란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뭐 지금 김정수 옷값 쓴 대통령실 기록관에 보관 비앙키님.
네, 재밌는 얘기를 읽고 언더우드님 최양희 책방에서 팔면 되겠네. 이익도 네가 먹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국민에게 무슨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어려운 시절에 나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서 선전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 회복하고 한미일 관계 회복하는 거에 고춧가루 끼얹으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생각이나 우리 이영풍 기자님 생각이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29,700원. 야. 29,700원이에요? 예, 예. 아, 그 650페이지 치고는 가격을 그렇게 크게 잡진 않았네요. 그렇게 잡진 않았는데 벌써 뭐 이게 베스트셀러 7위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원래 저 변호사님 네. 이 좌파 진영은요 이렇게 책이 한 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사는 사람은 한 100권씩 삽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한 권 읽고 나머지는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나눠주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생태계 그렇죠. 원리랄까 이렇게 예. 돼 있어요. 좌파 좌파 진영. 생태계가 예. 돌아가는 생리라 그렇다는 예, 그렇게 거죠. 돼 있어요. 야, 이게 참 지들끼리 근데 우리는 왜 안 그래 주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우파 진영이 문제입니다. 네. 책이 좋은 책이 한 권 나오면 네. 최진영의 뉴스쇼 이런 게 나오면 네. 한 50권씩 사서 그렇죠. 최진영의 쓴소리 많은 소리 뭐 교보문고에 예스 24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 참, 팍팍 네.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여론전이잖아. 예, 그럼요. 참, 그러니까 우파가 이런 문화 여론전에 참 약하다는 점을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벌써 이 그 교보문고 정치 사회 문화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좀 한탄스럽기도 한데요. 문제는 거기 속에서 그걸 읽음으로써 문재인의 정신 세계를 정말 병원에 가봐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임기가 끝나면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말했는데 전직 대통령의 무게를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 보는 이 내용이 사실은 말은 회고록인데 거의 자화자찬 자화자찬이죠. 뭐 이거 자뻑하는 수준이다라는 이- 비판이 있는데요. 이게 저 제목부터가요. 변방에서 중심으로잖아요. 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제목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했을까? 자, 최근 그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맞다. 저거 있죠. 막 한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잘 보셔야 됩니다. 그 구한말에도 네. 조선이 망하기 전에 네.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정척사파잖아요. 이정척사파. 예. 그래서 우주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네. 돌아간다. 이 말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변방이었는데 이제는 중심으로 우뚝 서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가 돌아간다.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세력의 상징적인 구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돌았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제 180도만 가야 되는데 360도 돌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은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일본까지도 네. 본다면 나토라든지 이런 국가나 국가연합을 뛰어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역학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국제 외교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있는 거죠.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한반도가 중심이고 주작 탈레반이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책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그 헤드라인도 보면 여전히 구한말에 나라 망하게 했던 주작 탈레반의 대를 잇는 계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른바 위정척사파. 얘네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딱 관계를 우적 관계로 나눠요. 내 친구 적 딱 해가지고 나는 위정 척사. 그러니까 나는 정의롭고 상대방은 우파는 오랑캐고. 오랑캐고 사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갈라버려요. 그렇게는 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자학 양의 그
계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좌파에 이르고 있다라는 비판이 최근에도 이제 한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유럽, 나토도 혼자 생존이 어려워가지고 미국과 동맹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나토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연설도 하시고. 그렇죠. 미국에 가서 한미 관계 회복하고 예. 결국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문재인 정부의 친북 나아가 종북 성향 그리고 친중 성향 이런 외교에 대한 국민의 철퇴가 지난 5년으로서 문재인을 종식시켰던 맞습니다. 것이고 맞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정상화를 바랐던 것이 지난 대선의 국민의 선택과 민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문재인은 김정은 대변인입니까? 사실상 그 블룸버그 통신이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예, 예, 예.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인가 이런 음. 어떤 기사도 났었어요. 예, 그런 예. 보도가 지금 뭐 외교 안보 분야도 그렇고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김정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렇죠. 그 김정은 얘기를 그대로 믿고 트럼프한테 그대로 내가 보증한다라고 했다가 보증인이 온팡 덮어 쓴 거 아닙니까? 하노이 사실 이제 노딜로? 이 핵심은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이게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음, 그냥 자위용. 잠시 자위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관하려고. 그렇죠. 자, 핵무기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여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NPT도 탈퇴해야 돼요. 그렇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면 경제 제재가 들어온다는 걸 뻔히 알면서 거의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인민들의 배가 고파진다는 걸 알면서 왜 핵무기를 개발했겠어요? 사용하려고 개발하는 거지. 그걸 뭐 보관하려고 개발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민의 배를 골아 가지고 인민한테 이 밥에 고깃국 하나 못 먹이면서 아사시키면서까지 핵 보급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쓰고 뭐 이거 그냥 보관용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 말을 이게 이제 믿는다는 결국은 게? 이 핵무기 개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는 그 소수 평양에 있는 소수 북조선 노동당 이너서클을 위한 것이지 대다수 북한에 있는 인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그런 김정은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면 되겠어요? 야, 그래. 그래서 그 김정은의 이제 말을 옮기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트럼프라든지 서방 세계가 왜 우리의 그 비핵화 의지를 믿어주지 못하느냐 답답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북한 당국도 답답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세요. 답답하면. 그래놓고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저쪽에 뭐 풍계리네 뭐네 이런 거 다 그냥 빵 터트려 가지고 없애버리고 해가지고 그거 북한의 핵 의지가 확실한 거 아니냐. 뭐 옛날에 뭐예요? 뽀빠이 이상용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고 했듯이 핵 포기 확실합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개뻥이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뭐 공산당의 선전선동부가 하는 짓이 예. 뭐 허위, 네. 기만 뭐 이런 전술이 주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아. 때문에 그 전 세계를 다 전 세계 상대로 사기친 거죠. 그리고 특히 그 비핵화 실패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그 중재자 역할,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있잖아요. 야 내려, 뭐 이렇게 아니, 돼버린 그게 건데. 노무현 정권 때도 예. 동북아 중심국가론 이런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주작 탈레반의 후예들인데 한반도 전동설 믿는 전동설. 세력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핵화 실패 원인이 북한에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말 안 들은 트럼프 인근에 있는 측근들이 이 김정은의 말을 안 믿어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비핵화가 실패하고 하나의 노딜이 됐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너 잘못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결국은 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압박의 책임을 트럼프 미 공화당 대표 대통령이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북한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핵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DJ 정부 시절부터. 예.
보증한다고 했어요, DJ가. 그리고 그렇죠. 보증한다 했죠. 근데 그 당시부터 우리 몰래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기 뭐예요? 뭐 그 햇빛 정책, 선샤인 팔러스라고 하면서 햇볕 정책입니다. 제 햇볕 발음이 정책. 경상도 햇볕 정책. 그러니까 뭐 이 햇볕이건 이게 파탄 난 거 아닙니까? 선샤인 팔럿이라는 게 추워서 그 저 겨울 저 패딩 잠바 입고 있는 사람에게 햇볕을 계속 비추면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햇빛을 계속 쬐어주니까 옷을 더 껴입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롱한 새벽 이슬을 장미꽃이 먹으면 향기로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는 향기로운 향기를 내지만 그렇죠. 장미가 되지만 그걸 독사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을 뿜어내죠. 독이 독을 나오죠. 뿜어내죠. 그래서 경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저 상대가 장미꽃인지 독산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정한 엄연한 국제 현실입니다. 그렇죠.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을 보면서 외교안보 편 다음에 안 그래도 이것만 나와도 지금 국민들 진짜 뒷골이 당기는데 실실합니다 지금. 실실한데 국내 편 이런 거 나오면 도대체 이거 진짜 이게 문재인 잡아 넣으라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여론이 이 책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제가 볼 땐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 내용 자체가 거의 모든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결과가 오고 있고 또 이제 국내 편이 또 나온다면 그걸 보면 더 열받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라 이런 요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뭐 인도 타지말 갔다 온 거 이런 거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주말에는 원래 뉴스가 뜸한 편인데 그렇죠. 김정숙 여사 그 인도 타지마을 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적인 그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회고록에 보면 또 언급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공척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문재인의 그 회고록 중에 국내 편 제목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부동산이 빵이라면 구워낼 텐데. 뭐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자화자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현실성 있고 얘기하지 무슨 뭐랄까 어떤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김정은교 신자인 것 같아요. 김정은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맞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조선 500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그 계보가 저는 이어지고 있다가 보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있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메이지 유신 19세기. 그래서 18세기에. 그 밀항선 타고 우수한 인재들이 영국, 미국, 독일 가서 보고 뺏겨와가지고 압축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저 청나라보다는 망한 명나라. 명나라가 나왔다. 명나라. 그러니까 명나라가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조선이 소중하다. 소중화이고 주저하게 봉국이다. 소중화가 뭐야? 세상의 중심은 나고 하늘은 조선을 중심으로 돈다 이거 아니에요? 한반도 천동설을 믿는 세력은 지금 여전히 있고요. 네. 이분들이 이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정세에 아주 예민하게 대응해야 되고 핵 문제 이런 건 진짜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존중해야 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유럽의 나토까지도 우리가 끌어들여서 전 세계 해양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우리는 연대하고 동맹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친북 종북하고 있을 때입니까? 북한 핵 문제가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결국 지난번에 그 북한의 핵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쌍중단을 얘기를 했고 이게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쌍중단이 뭐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좀 빠뜨 치자는 거죠. 네. 저쪽에도 그만두면 여기도 그만둬야 된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이런 거. 한미연합훈련 저도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죠. 독수리 훈련, 팀 스피릿. 예. 팀 스피릿 강원도에서 제가 그 일주일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보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미군들과 함께 그냥 그 시커멓게 이 얼굴 칠하고 말이죠. 위장 칠하고 그 눈 오는 그 저
2월 달입니까? 3월 달입니까? 추운 때, 예. 추운 때 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침공을 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워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워게임. 한마디로 방어 훈련이다. 방어 훈련이에요. 지금 사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드가 먼저 쏘는 게 아니고 적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면 이걸 요격하는 시스템이 사드인데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북한, 특히 북한 쪽에서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훈련으로 예. 이 선전선동을 예.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했다는 분이 그게 동조하면 되냐고요, 그게. 아니 나라를 방어하지 말라고 한다는 게 이게 제정신인 겁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휴전선에 근무했지만 네. GP 폭파시키고 예.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북한만 그대로 놔뒀어. 지뢰 깔아버렸잖아요. 지뢰 깔아버렸잖아. 그래서 그럼 GP가 그냥 뚝딱 생기냐고. 그 콘크리트 예. 구조물이 얼마나 그 엄중하게 만드는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는 우리 예. 땅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면 그런 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허가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쌍중단이란 건 결과적으로 적성 국가를 이롭게 한 이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야, 이거는 정말. 근데 왜 이런 거 수사를 안 하죠? 이런 걸 왜 특검 안 하죠? 특검해야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뭐 특검하면 이것도 특검하자고 같이 쌍특검으로 가는 거죠. 뭐. 이거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또 우리 현희님 또 슈퍼챗 쏴주셨고 그 사이에 많은 슈퍼챗이 팍팍팍 들어왔는데 저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아니 주말에 그 문재인 해고록 때문에 이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열받고 뒷목젖 잡았어요 진짜. 저희들도 지금 약간 지금 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건강이 안 좋아 이게. 저희가 조금 건강이 안 좋은 대신에 여러분들은 우리 멸콩 TV 복용하시면서 이 진정 좀 하시고 이게 혈당 내려가고 이 우리 그 혈압도 내려가신다고 하면은 또 저희들 방송이 또 의미 깊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해야죠. 특검해야죠. 우리 JN 좌님, 투제이님 부산 어디서라고 했고요. 붉은 노을님 간첩 부부가 나라 국강 거덜내고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종래님 반중 친미 뭐 이런 말씀하셨고 박종열님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난 이영풍 기자님을 그래서 존경한다. 이런 말씀 들었네요. 그린나래님 실방 광고. 안 그래도 좀 우리 이렇게 딱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또 약간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재미있는 광고, 재미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특검 좋아하잖아. 특검 가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지금 중도 좌파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일보 논설을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파기한 것과 핵 무력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 상황에 비추어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김정은의 절실한 비핵화 의지는 터무니없어 보인다. 사실상 그 핵무기 체계를 완성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퍼줬는데 들어온 건 뭐예요? 남북 협력 사무소 개성에 있는 거 그 몇백억 거의 천억에 가까운 거 폭파시켜 버렸어. 그리고 또 진짜 정말 황당한 내용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에 대해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주민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김정은이 얘기했다는데 이런 얘기를 회고록에 쓴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변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잠재 의식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은 사실상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이었지 않습니까? 침입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해병대가 K9 자주포를 쏘고 즉각 쏴버렸죠. 난리가 났지. 사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F-15까지 출격시키라고 하려고 했죠. 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도 그 황해도 이남이 그냥 초토화됐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기들이 정확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연평도 주민들이 그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그걸 어떻게 포격한 당사자가 와서 그걸 뭐 위로해 준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걸. 야, 어?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아무리 뭐가 우리가 그 심정적으로 뭐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과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가 수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총뿌리를 거는 것을 넘어서 대포를 겨눠가지고 쐈는 그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와서 아유 난 미안 좀 했수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했다고 그걸 언론에 이렇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은 평소 때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겁니까? 아니면은 북한 대통령인 겁니까? 적극적인 옹호자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영주 변호사님이 몇 년 전에 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예, 이야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처음에는 저런 말씀 하셔도 되나 굉장히 염려했는데 이번 회고록을 보면 특히 북핵 문제를 언급하는 거 보면 고영주 변호사님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신 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 정도로 왜 저렇게 북한 측을 옹호를 할까? 그건 뭔가 그쪽에 동조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또 국민의힘 쪽에 한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친이 뭐 6.25 때 뭐 어떻게 그 일제 시대 때 말에 뭐 함흥에서 뭘 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시절에 했다 뭐 이런 아주 보면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막 고소 고발하고 막 그랬던 것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일제 시대 때 그러면 일제의 공무원 말단 공무원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친일파네? 그러니까 민주당 기준으로 하면 네. 친일파 자손이네?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일제시대가 아니고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진실을 밝힌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책을 펴내서 여전히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 김정은 지도자 동지 같은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하는데 그거 하면서 돌아온 게 뭐예요? 특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회담 중재다라고 하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만들어놨는데 그거 이른바 노딜 딱 그 트럼프가 가서 당신 아직 우리하고 얘기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야 돌아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문재인한테 뭐라고 했죠?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우 뭐 이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챙긴 게 있어요. 지방선거를 압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때 지방선거 압승해가지고 지금 영남 지역에서도 막 구청장들이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시의원들 뭐 구의원들 엄청 나왔습니다 그때. 그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챙긴 사실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과실이네. 그 과실 딴 거죠. 예. 기억나시죠? 그때 맞아요. 지방선거 완전히 압승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오거돈이고 그래서 나온 게 박원순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챙긴다니까요. 다 챙긴다니까. 어?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다니까. 아니 그때 얘네들은. 뭐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뭐 통일될 것처럼 이야기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통일될 것처럼.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혹 해가지고 네. 이번에 뭐 25만 원 가지고 혹 시키듯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좌파 세력의 가장 그 특기 중에 하나가 장기 중에 하나가 선전선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동격서. 앞에서는 통일같이 꾸며놓고 뒤에서 정치적 이익은 지방선거에서 챙기네. 중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국공합장에서 국공합장했더니 그렇죠. 결국은 네. 장개석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만 가버리고 참 이런 선동 전략, 외교 전략. 야, 우리가 진짜 절반만이라도 따라가면은 좋겠는데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문재인의 이런 진짜 배알 없이 친북 친중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기본의 그 어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을 사실상 훼손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가서는 우리나라 빨갱이 나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부분이 지난 문재인 정권을 5년 만에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야겠다. 한미동맹 회복하고 한중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그 어떤 국민의 결단의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왔고 윤 대통령이 사실 1년 차, 2년 차 동안 가장 잘했는 지적 중에 하나가 한미일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은 그렇죠.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건 이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도 뭐 조선, 고려, 뭐 통일신라 쭉쭉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해양 세력의 또 기본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그래서 대륙 세력과 손을 잡고 전체주의 세력과 손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냥 중국에 툭 튀어나온 한 반도의 일개 성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친중 종북 세력들이 하자는 나라로 갔다가는 그냥 중국의 51번째 성이 돼버린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해양 세력과 손을 잡아야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 세력과 손을 잡고 전체주의 세력에 아주 옹호적이고 전체주의 세력을 따라가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고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 지나갔는데요. 붉은 노을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거죠. 싱가포르 뭐 그거. 그렇죠. 진짜 그렇게 말만 그렇게 됐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의사나 능력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쇼는 딥다 앞으로 해놓고 뒤쪽으로는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질적인 목표다라는 맞습니다. 그게 이른바 통일 전선 전술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헌법에 보면 통일 조항이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통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향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통일 관련 토론에서도 전영우 전 청와대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을 진짜 통일시키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북한의 민주화다. 그렇죠. 북한 인민들을 먼저 민주화 시켜야만이 우리가 통일이 되어도 별 탈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 있는데 이걸 전에 1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송두율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내재적 접근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내재적 접근 얘기를 딱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십니까? 이게 바로 내재적 접근 이 655쪽 내내 흐르는 기본이 내재적 접근 아닙니까? 이게- 내재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내재적 접근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송두율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설에는 이 사람이 김철수라는 암호명을 가진 공작원이 아니었나 이런 의혹도 제기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송두율이 그 책에서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책에서 보면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들의 눈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적인 어떤 성격도 그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걸 이제 내재적 접근을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아요. 이것도 한반도 전동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책이 우리가- 완전히 송두일의 생각을 밑에 깔고 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 신영복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신영복이에요. 신영복. 네, 감옥으로부터 거의 그 방공법 혐의로 예. 구속됐던 그 사람이죠. 육사 교관했다죠. 그 당시에. 참네. 그런데 아, 이 내재적 접근론을 따르면은 북한의 문제는 항상 옳은 거예요.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옳은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배낭 하나씩 메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인터내셔널 국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세계 문제를 보는 국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론으로 북한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가 가치란 게 있죠. 가치는 글로벌한 보편적 가치가 있고 그렇지. 우리나라 그게 이제 자유, 인권, 정의, 평등
이런 것은 마치 프랑스 3세 국기처럼 자유, 평등, 박애 같은 이거는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앙리 디낭이 어떻게 보면 적십자 운동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건 아주 글로벌한 가치잖아요. 그 반면에 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을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평등이란 이 가치란 그런 눈으로 보면은 저거는 완전히 무슨 왕조 시대를 넘어서 무슨 중세 봉건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옛날에 고대 노예 사회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시각이고 그게 보편적 시각인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내재적 접근은 뭐냐면은 김일성이 눈으로 북한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 주체사상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다 좋아요. 뭐 다 좋은데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수령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수령 영도주의. 수령의 결정은 이거 결점이 없다. 뭐 그게 무오류. 그게 어? 국왕무오류설인 거예요. 그래요. 그게 King can do no wrong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령은 절대 사과 안 합니다. 그렇죠. 수령은 모든 것을 다 완결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신격화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제일등으로. 문제는 그 수령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령론의 오류 때문에 김일성 주체사상은 그냥 일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비과학적인. 그걸 지금 믿고 따르는 지금 국내의 종북주사, NL, 경기동부연합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들을 아, 이 한반도 천동설에도 구출해내야 되는데. 사실 뭐 구출을 할 거 없이 북한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을 통진당. 예. 통진당을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투적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의 적을 헌법재판소라는 심판대에 올려가지고 심판했고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V라고 했던 수령이라고 했던 이석기를 감옥에 넣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을 빌미 삼아가지고 공동정권이라고 하면서 이게 거꾸로 탄핵시켜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 그 통진당이 해산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진보당 이번에 진보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죠. 맞아요. 그거 네. 본 적이 있는 것 왜냐 같습니다. 진보당은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어떤 후예이고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이걸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내용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종북주사 계열인 경기동부연합이 들어가 있는 이 정당은 사라져야 된다. 그게 통진당의 어떤 그 해산 결정과 그렇죠. 유사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류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너무 이념적인 거 아니에요? 극우 아니냐 뭐 그런 극우 얘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왜 중요한지 사실 그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오고 바이마르 헌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바이마르 헌법에 이용해 가지고 나치가 왔고 나치가 결국 독일을 먹은 다음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결국 전 세계를 포화로 한 다음에 독일이 패망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이거 아까 얘기했던 전투적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를 빙자해가지고 사회주의 세력, 어떻게 보면은 그 전투주의 세력에 의해서 공화국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이 나오는 그렇죠.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독일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반복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반복될 수 있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기소를 함으로써 사실은 대한민국을 이 전투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어떤 세계적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박 대통령은 진짜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년 만에 다시 진보당 계열 국회의원 3명 지금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다 또 이재명 그 속에 또 알을 민주당 풀어가지고 이 연합으로 연합 전선으로 통일 전선 전략으로. 예, 3명이 네. 당선됐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 3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국회의원 1명은 9명의 비서 보좌관을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까지 합치면 3명이니까 30명이죠. 네. 그 30명이 국회안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온갖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요구권을 가지잖아요. 특히 보면은 그 정보위라든가 정보위, 국방위. 아니면 국방위에 가가지고 계속 그런 정보를 아무 근거도 없이 계속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저기 구속됐던 이석기도 이석기가 계속 그랬잖아요. 계속 정보위하고 김세연이 국방위, 이런 애들. 정보위 국방에 관심이 예. 많아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냐 후원자가 많거든. 정보위 이런 데 안 간다고. 예.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국정원의 업무 보고 비공개로 받을 수 있고 예. 국방위는 국방부 내용을 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자들은 왜 이렇게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나 안보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북한이죠. 북한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자료가 북한으로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번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는 책임질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